예,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111페이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질병, 부상. 질병 부상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그래서 이 제도는 급여 방식에 따르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단기보험 속성에 속한다. 단기보험. 이게 국민연금하고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내가 최소 10년 그리고 20년을 우리가 해야지 안전연금을 탈 수 있는데, 의료보험은 내가 직장가입을 예를 들면은 내일부터 출근한다 그러면은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래서 적용을 바로 병원에 가면 받을 수가 있고,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보험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를 보면은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은 질병방지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예방과 건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이 예방과 건강이라는 이런 적극적 목표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서 건강보험법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써 이것을 위하여 이 법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가입의 강제성.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보험하고 다르게 강제성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했죠. 강제성. 국가가 강제 가입을 시킨다. 그래서 국민에게 건강 유지의 의지를 표명하며, 또 둘은 단기보험. 예, 우리가 이제 의의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가 강제성이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이 단기보험이라는 거죠. 단기성.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이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에 비해 진료시마다 보험회사에 급여를 지급한다. 또 세 번째 특성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시마다 같은 질병에는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병원에 갔을 때 누구는 더 서비스를 좋게 받고 서비스를 나쁘게 받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서비스. 물론 이제 특진이라든가 뭐 병실 같은 경우도 1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그냥 통상적인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국민개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의 강제성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가입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모든 생활 안정의 도모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전 국민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기 좀 흔하지 않은 이런 잘 되어 있는 의료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의료보험 정책만 놓고 보면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정책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의료보험 정책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장단점들이 있긴 해요.
입법 배경을 보면은 최초로 의료보험과 연관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독일이라는 거. 여러분 사회보험은 독일이 가장 우수하고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독일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독일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건강 문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건강이나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회 문제. 이 사회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다치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썼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질병, 일상적인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많은 독립한 남미의 국가들도 이미 의료보험들을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전문 8장 90조로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시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확대 개편, 예방과 건강이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방과 건강, 우리가 좀 적극적인 이런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변천 연역은 여러분들 113페이지 보면은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법도 의료보험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 직장, 전 국민들이 가입 대상은 아니었다가 점점 확대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료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화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하고의 표 5-3도 그냥 참고로 비교한 것들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적용 대상이 직장 가입자하고 우리는 지역 가입자로 구분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직장 가입자예요. 그리고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지역 가입자로 우리가 포함을 시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일부 국가가 보존을 하고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20% 이내로, 뭐 나머지는 가입자가 내는 이런 형태들을 띠고 있고요. 의료보험은 이게 가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라고 해서 이제 의료보험에 이제 식구들이 여럿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은 엄마나 어머니나 아들, 딸들은 피부양자로 같이 보험을 올립니다. 피부양자. 부모들도 있으면은 여기 부모님들도 같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같이 올리는데, 이게 이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이 의료보험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문제들을 우선은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직장 가입인데 엄마나 부모님이 고소득자다, 건물주라든가 이럴 경우에 부부양자를 올리면은 추가적인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바꿨어요. 기타 소득이 연 3-4천만 원 이상, 3-4천만 원 이상. 이것도 이제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오늘은 뭐 저희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별도로 지역가입을 따로 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좀 바꿨습니다. 반면에 이제 50세, 55세에 명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집이 있고 직장은 안 다니는데 자동차, 차가 있다. 그러면은 지역 의료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해결을 못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월 아니면 엄마 명의로 건물이 있어도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그냥 피부양자로 들어가면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은 이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은 아직 개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115페이지 보면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나눈다라고 했고 보험자는 의료보험의 경영 주체로서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를 행하는 자인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둔다고 해서 이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금을 징수 또는 관리를 하는 거죠. 4대 보험은 통합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통합 징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이제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가 우리가 가장 흔히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얘는 현물 중심이죠. 서비스, 돈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원회를 두겠죠.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고 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보험의 재정을요. 소득 상위의 그룹들이 대부분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그룹이 내는 의료보험료 예를 들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료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혜택은 많이 받는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병원을 가든 안 가든 소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민영화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소득 상위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영화로 인해서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내는 의료보험료로 지금의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 가입이니까 민영화로 인해서 빠지지 않게끔 강제 가입을 시켜놓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인실을 유지하기보다 돈이 더 많이 오는 1인실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이런 다인실을 유지 안 하고 다 1인실로만 병원을 만든다, 병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줄어들고 이 민간보험 민영화로 인해서 가는 병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들도 어느 정도 강제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민영화도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를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재정이 감당이 안 되면은 다 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가 당연히 없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뵙게 되면 이야기를 하고 정책론 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대한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뭐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조금은 얕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네 번째 연금법. 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참 많죠. 이것도 강제가입인데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논란인 거죠. 지금도 적자고 얼마 후에는 연금이 다 고갈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이 연금이라는 거는 지금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내가 20년 동안 낸 다음에 20년 동안 낸 다음에 나중에 65세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점점 늦춰져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는 연금보험료들이 지금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이 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금액의 재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 때문에. 그러면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연금은 주긴 할 텐데 세금이라도 떼어서 주겠죠. 그런데 이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바뀐 것처럼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노후의 소득 보장,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법으로 세 번째 제정되었으며 폐지자,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죠. 얘는. 그리고 내는 것도 장기고 장기적 소득 보장. 그래서 얘는 최소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10년 이상 내야지 우리가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돌려받을, 정확하게 받을 연금액의 50%. 그래서 1년마다 5%씩 증가해요. 그래서 20년이 되면은 100%를 받는 거예요. 평균 급여에 내가 월급 받았던 평균 급여의 40% 이내에서. 이것도 40%가 아니라 40% 이내에서 계산을 해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들보다는 아무래도 퍼센트가 좀 작은 부분인데, 그런데 내가 65세가 됐는데 가입 기간이 7년밖에 안 됐다. 어떻게 해요? 60세가 됐는데 60세면 더 이상 연금 안 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임의 가입, 우리가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더 5년을 더 내겠다. 그러면 5년 더 내면은 12년이 되죠. 12년 되니까 60%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안 낸다. 어떻게 해요? 일시금으로 60세가 되면은 돌려받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60세가 되면은 내가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해서 돌려받고요.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고, 제1조에 따르면 연금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노령, 폐질,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을 소득 단절로부터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게 그 의의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지해주겠다. 근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들은 뭐 월 200에서 300만 원씩 받는데 국민연금은 100만 원이 안 돼요. 뭐 80만 원, 70만 원. 많이 받아야지. 이게 많이 받는 거고, 보통은 뭐 40만 원, 50만 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좀 논란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의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각출과 급여가 획일적이며 사회적 부양성,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보험, 뭐 어떤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 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장기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독일의 연금보험법의 제정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3부작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과 뭐 한국의 연금보험법에 대한 비교도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118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입법 배경을 보면은 1960년대 우리가 60년대 이미 공무원 군인연금이 만들어졌지만은 한참 뒤에서야 우리가 73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지만 이것도 시행이 안 되죠.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 시행이 안 되고, 결국은 이 법이 88년에 실시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엄청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논란이 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정책론이 아니니까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이 됐고, 우리가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공무원연금 금액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의 적자, 연금액의 적자로 인해서 어디서 이거를 메꾸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좀 메꾸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들의 퍼센트를 낮춰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개정들도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그 차이가 크고 그런 문제들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의료보험처럼 건강보험처럼 직장가입, 지역가입 나눠져 있고요. 가입 대상은 18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립
학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른 타연금을 받고 있는 타연금 대상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군인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군인연금 받는 직업군인 말고요. 우리 군대를 간 우리 군인이나 학생 여러분들, 또 주부 이런 사람들은 제외로 두고 있는 거죠. 왜요? 수입이 없다라고 제외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들은 제외. 18세에서 60세지만은 이렇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임의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제외가 된 주부나 군인 학생들이 가입을 하면은 임의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로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계속가입하고 임의가입은 다른 거죠. 계속가입은 60세가 됐는데 10년이 안 돼서 계속 더 내겠다라는 거고, 임의가입은 열애대상, 예외대상인데 내가 임의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는 게 임의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가 지금 보면은 953만, 지역가입자가 869만 이렇게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의 가입자가 28,000, 임의 계속 가입자가 34,000 뭐 이렇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에 우리가 수령을 할 때 20년 되면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령연금은 20년이 돼야지 100%를 받는 거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법이 바뀌어서 65세로 변경이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60세는 수령을 못하고요. 이제는 단계별로 연수가 계속 증가해서 65세까지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죠. 유족연금.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유족은 우리가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배우자, 그리고 자녀. 하지만 자녀는 25세 미만, 그 다음에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 손자녀는 19세 미만, 자녀는 25세 미만, 조부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유족연금을 할 때 유족이라고 이야기를 인정을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되면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외국하고 이제 우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협약, 조약, 이런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협약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있고, 금액까지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입 기간만 인정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가입 기간 인정하는 게 금액 인정하는 거 있죠. 인정해주는 나라 있고, 유예를 해주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볼 수 없다 보니까 책에서는 좀 간단하게나마 그냥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델은 독일이나 일본의 것들을 모방한 것이고, 독일의 경우 국민의 소득 보장 대부분을 공적연금 제도인 연금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제활동 인구의 82%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고 있대요. 사실은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연금보험료를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훨씬 더 좋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연기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늘려야 되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식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손실이 올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넘어온 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영향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이런 제도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또 이제 사회복지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금액 얼마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공무원연금이 맨 처음에 70%였던 부분들이 60%로 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국민연금은 50%였던 것이 40%가 되면서 또 계속 바뀌는 중. 이건 왜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지금 100만 원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보험은 이게 20년 후에도 계약서에 100만 원이 됐으면 100만 원 줘요. 근데 20년 후에 물가가 10배 뛰었다.
그럼 이 100만 원에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20년 후에 물가가 10배 뛰었다. 그럼 1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고 또 연금을 받을 때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요. 이게 가장 국민연금의 큰 장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상한선. 상한금액. 연금액을 무조건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월급이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연금액 내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 이상을 줄 수가 없고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 2교시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고용보험법부터는 3교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